젊게 걷는 순간 100세까지 통증, 질병, 노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통증, 질병, 노화로부터 벗어나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평생 내 두 다리로 걷고 싶다면 걸음걸이 리셋을 해야 한다. 젊게 걷기 즉 액티브 워킹은 어렵지 않다. 2cm 커진 것처럼 허리를 쭉 펴고 다리를 쭉쭉 뻗으며 추진력 있게 걸으면 된다. 평소보다 10% 빠른 속도로 리드미컬하게 걷는다. 보폭의 길이를 10cm 느려 걸으면 더욱 좋다. 자신감 갖고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젊은 걸음걸이로 되돌아가고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만성질환과 통증에서 완벽히 해방될 수 있다. 하루하루 통증과 질병이 사라지고 눈에 띄게 젊어지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늘부터 걷기 리셋으로. 저자 홍정기, 출판사 EBS 북스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강 문제의 절반은 게으른 발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은 11시간 30분으로 세계 1위다. 참고로 미국인은 8시간 30분에서 9시간 정도다. 이렇게 오랫동안 한자리에 앉아있으면 우리 발은 자연스럽게 받아야 할 자극을 받지 못한다. 즉, 걷기라는 아주 중요한 운동 자극을 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걷더라도 기는 듯 걷고 녹이 쓴 듯 걷는 보행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다. 문제는 이토록 게을러진 발을 스스로 느끼면서도 이것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바르게 걷는 사람들의 자세를 한번 보자. 한 발이 앞서 나간 후에 다음 발이 앞발보다 더 멀리 앞으로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11자를 그리며 걷는다. 그러나 보행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다리를 벌린 채 걷는다. 움직일 때 두 다리 사이가 넓어야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에 균형을 잡기 위해 다리를 벌리고 걷는 것이다. 반대로 보행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어깨를 펴고 시선을 멀리 던지며 앞으로 착착 걸어 나간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보행은 점점 사라진다. 걷기 부족으로 발이 게을러지면서 기능적 퇴화가 일어나고 근육이 소실되며 관절에 질환이 생겨 녹슨 보행이 나타난다. 마치 운동장에 세워진 오래된 철제 놀이기구와 비슷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슬어 잘 안 돌아가고 삑삑 소리가 나며 균형이 틀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도 나이가 들고 관리가 부족하면 녹이 쓴다. 그러면 예전의 젊은 걸음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 잘못된 걸음걸이, 부족한 걷기가 야기하는 문제. 몸을 기계에 비유했을 때 녹이 쓴다는 건 기능이 무뎌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냥 서 있을 때조차 내 골반이, 허리가, 무릎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 무너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스트레칭 한번 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처음에는 몸의 정렬 상태가 곧고 바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비뚤어지게 된다. 몸은 그 상태로 계속 버티다 결국 적응하면서 등이 구부정해지거나 골반 한쪽이 처지는 등 병적인 상태로 변한다. 자극에 무뎌지면서 감각이 사라진 몸으로 변화해가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망가진 몸으로 걸으면 몸의 문제가 보행에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게으른 발이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이다. 길을 걷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살짝 옆으로 튼 채 걷거나 다리를 절거나 발목이나 무릎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이는 운동을 멀리해서라기보다 실제 발을 움직여 이동할 일이 없는 현대인의 생활 패턴 탓이 크다.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걸어 다녀야 한다. 그래야 게으른 발이 되는 것을 막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잘못된 자세로 걸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걸으면 건강해진다. 하지만 무턱대고 걸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잘못된 자세로 걷거나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무시한 채 강도를 지나치게 올려 걸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팔자로 걷거나 보폭을 넓게 걷거나 팔을 양옆으로 심하게 흔드는 등 잘못된 자세로 걸으면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가고 골반뼈가 뒤틀릴 수 있다. 운동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부상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걷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 올바른 걷기 자세란 바른 자세는 꾸준한 반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야 한다. 목은 자연스러운 시자곡선을 유지하고 턱을 가볍게 몸쪽으로 당긴다. 어깨는 위로 올리거나 앞으로 구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힘을 뺀다. 골반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편안하게 펴고 엉덩이와 아랫배에 힘을 살짝 주어 보행식 코어 근육이 힘을 쓰도록 해야 한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며 10에서 15m 정도 앞을 바라본다. 팔은 자연스럽게 약간 흔드는 정도가 적당하다. 걷기만 잘해도 생체 시계가 거꾸로 간다. 척추가 바로 서면 뒷모습이 젊어진다. 얼굴 나이는 숨길 수 있어도 뒷모습 나이는 숨기기 어렵다고 한다. 얼굴은 화장도 하고 피부과 도움도 받으며 나이보다 젊어 보이게 관리할 수 있지만 뒷모습은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뒷모습의 핵심은 척추다. 척추를 바로 세우면 빠르게 흘러가는 나이를 붙들 수 있다. 척추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발가락 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전신의 골격이 바르게 정렬되어야 한다. 그 시작은 바르게 걷기다. 정렬을 바로 잡으면 나이도 잡을 수 있다. 잠시 우리 몸을 상상해보자. 맨 아래에 있는 발바닥부터 발등, 발목, 정강이, 무릎, 대퇴골, 골반, 골반 위 척추, 경추까지 뼈가 차례로 쌓여 있다. 이렇게 정렬된 상태에서 발로 지면을 탁탁 밟으면 그 순간 충격이 고스란히 몸에 전달된다. 이 충격은 각각의 관절 정렬을 타고 올라가면서 단계별로 착착 흡수된다. 충격이 척추에 도달할 즈음에는 안개가 거치듯 분산되어 사라진다. 그런데 잘못된 자세로 걸으면 발목이나 무릎, 고관절에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단계별로 흩어지다 사라져야 할 충격이 지속적으로 관절 사이사이에 쌓여 독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만성 피로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같은 시간을 걷고 같은 시간 수면을 취해도 건강하고 바른 자세로 걷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음날 피로회복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걷기로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다. 매일 이런 스트레스가 축적되면 우리 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척추의 정렬을 바로 세우고 바른 자세로 걷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충격 흡수와 분산 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져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척추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골밀도 높여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젊을 때와 달리 작은 충격에도 골절 등 부상은 입기 쉬운 반면 회복은 늦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령의 골절은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때로는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뼈에 구멍이 많다는 무시무시한 뜻을 가진 골다공증. 뼛속의 단백질과 무기질이 줄어들면서 뼈의 조직이 엉성해지고 강도가 약해져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골격계 질환이다. 더욱 무시무시한 건 소파에서 가볍게 떨어지거나 문에 부딪히거나 넘어질 때 특히 심할 경우 재채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고 하니 매우 심각한 병이다. 골다공증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폐경, 에스트로겐, 결핍, 비타민 D 부족, 과음 등이 있다. 실제 50대 이상 손목골절 여성 환자의 절반이 골다공증에 의한 것이며 골다공증으로 발생한 골절의 경우 재골절의 위험도가 2배에서 10배가량 높다. 척추 골절의 경우엔 더욱 심각하다. 5명 중 1명은 1년 이내에 또 다른 척추 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나 고관절 골절은 사망률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뼛속을 꽉꽉 채워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걷지 않으면 뼈 건강도 위협받는다. 적당한 영양 섭취와 운동이 필수적이다. 특히 빠르게 걸으면 뼈와 근육, 관절 단련에 효과적이다. 사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칼슘은 그냥 먹기만 한다고 다 흡수되는 건 아니다. 운동으로 자극을 줘야 비로소 섭취된 칼슘이 흡수된다. 그래서 칼슘제나 비타민 D, 글루코사민 같은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보다 바른 자세로 빠르게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일주일에 4회 이상 빠르게 걸으면 고관절과 관절염의 발병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 불편하고 힘들다고 평지만 고집할 게 아니라 계단이나 언덕을 오르내리자 골밀도가 좋아져 더욱 튼튼한 뼈를 가질 수 있다. 발이 움직이는 순간 뇌도 따라 움직인다. 걷기는 전신운동이다. 몸 전체의 혈류량을 늘릴 뿐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시킨다. 그러면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서 뇌 활동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증가해 기억력과 학습력, 언어 능력 등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 최근 걷는 회의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몸을 움직임으로써 뇌를 자극해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시도인데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걸으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걷기를 통해 뇌의 혈류 공급이 충분해져 두뇌 회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생화학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걸으면 엔도르핀 분비도 활발해진다. 자연 속에서 걸을 때 머릿속이 차분해지고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 걷기는 우울증 치료에도 큰 효과를 발휘한다. 젊은 뇌를 만들고 싶다면 걸어라. 걷기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뇌 신경세포를 다시 만들어내는 작용을 한다. 실제 자주 걷는 것만으로도 노인성 치매가 예방된다. 뇌를 회복시키고 젊게 만드는 것이다. 건망증이 있다면 걸어보자. 걷기가 뇌의 신경회로망에 반짝 불을 켜줄 것이다. 일주일에 2시간씩만 걸어도 우리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된다. 치매와 관련한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확률이 40% 이상 낮다. 특히 야외에서 걸으면 신선한 공기를 통해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뇌졸중 발병 가능성도 낮아진다. 때론 다이어트로 폭발하는 폭식 욕구조차 차분히 눌러주는 것이 바로 걷기의 힘이다. 심장이 약한 사람은 발을 더 열심히 굴려라. 심뇌혈관 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다. 심근경색, 심정지 등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의 뇌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 등 선행질환이 모두 포함된다. 걷기는 만능에 가까운 전신 운동이다. 시속 3km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며 규칙적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발작을 비롯한 각종 심뇌혈관 질환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식사 후에 걸으면 혈당 수치가 빠르게 낮아져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고 탁월한 지방연소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꾸준히 실행하면 심혈관과 심폐기관의 기능이 향상되고 순환계의 활력이 유지되어 심뇌혈관 질환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걸으면 고혈압, 저혈압이 잡힌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은 고혈압의 대표 위험인자다. 따라서 고혈압을 예방하려면 체중 조절, 염분 섭취 제한 등 생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때 걷기가 단연 도움이 된다. 빠르게 걷기 시작하면 인체는 혈관을 따뜻하게 데우고 심장박동수를 올리며 말초혈관까지 산소를 공급한다. 고혈압을 비롯해 저혈압, 빈혈 등 혈관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운동이다. 우선 걷기는 말초혈관의 혈액 흐름을 활발하게 만든다.
그러면 혈액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면서 혈압이 낮아진다. 심장으로도 많은 혈액을 공급해 심장이 튼튼해져 저혈압에도 좋다. 인체가 고혈압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체내 미세혈관은 좁아지고 혈관벽은 두꺼워진다. 이로 인해 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이 발생하는데 일주일에 3회, 하루 30분만 걸어도 이를 예방할 수 있다. 혈행을 좋게 만들어 뇌졸중, 심장마비 등에 의한 돌연사와 각종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이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심장마비의 위험을 37%나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걷기 시작하면서 증가하는 혈류량은 혈관을 이완시키는데 운동 후 혈류량이 줄어들어도 이완된 혈관 상태는 한동안 지속된다. 그러면 심장 근육과 혈관의 탄력성이 높아져 혈압 조절이 쉬워지고 염분이 땀으로 배출되면서 자연스레 체내의 염분 농도가 낮아져 고혈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단, 고혈압을 이미 앓고 있는 경우 갑작스럽게 빨리 걷기를 하는 건 절대적으로 좋지 않다. 산책한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걸으며 산소를 천천히 그리고 깊이 들이마시고 내쉰다. 매일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다. 걷기 혁명, 액티브 워킹으로 시작하라. 발이 아니라 온몸으로 걸어라. 걷기 능력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 굵은 허벅지와 발달된 종아리 근육이 폭발적인 힘을 분출할 것 같지만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근육에 많고 적음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물론 걷기에 있어 근력은 필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각 근육의 협응력과 신경의 예민도, 균형 감각 등이 걷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르게 걷기의 핵심은 협응력이다. 걷기는 우리 몸을 잡아당기는 중력을 버텨내고 똑바로 설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작이다. 몸을 추진할 때 전신 근육이 유기적으로 균형 있게 사용되는데 그중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과 다리 근육인 햄스트링, 그리고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크게 작용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척추기립근이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장요근이 상반신을 안정적으로 떠받쳐준다.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중심이 이동할 때는 중둔근이 골반의 평형을 유지해준다. 이처럼 보행 시 많은 근육이 관여한다. 그런데 대퇴사두근이나 햄스트링 등 걷기에 쓰이는 근육들은 근육의 크기나 두께가 아니라 얼마나 민첩하게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빠질 수밖에 없다. 60이 넘었는데 사과처럼 동그란 엉덩이를 갖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근육의 크기는 줄어도 걷기를 통해 해당 근육들을 계속 민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 즉, 근육 간의 협응력이 좋으면 근육의 크기가 작아져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 무릎 관절 시계를 20살로 되돌려라.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바깥으로 휘며 오자형 다리로 변한다. 그에 따라 걸음걸이도 다리 사이가 둥글게 벌어진 노인의 걸음이 된다. 죽을 때까지 곧고 반듯한 젊은 무릎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관절 건강 지키는 습관을 숙지해 20살 관절로 돌아가 보자. 1. 재생 불가인 연골 아끼기. 무릎 관절 즉 무릎 연골은 두께가 3에서 8mm에 불과한 얇은 막이다. 게다가 무릎 연골에는 신경세포가 없다. 만약 무릎 통증을 느낀다면 이미 연골이 닳고 다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기 어렵다. 혈관이 없는 조직이라 손상이 계속되면 결국 관절염으로까지 이어진다. 특히 연골이 모두 마모될 경우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수술밖에 다른 해법이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모든 형태의 다리 꼬는 자세 절대 금지. 무릎 관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자세가 있다. 먼저 관절의 최악의 자세라 할 수 있는 쪼그려 앉기다. 무릎 관절에 몸 전체 체중이 실려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관절 연골과 반월상 연골판이 쉽게 손상되는 자세인 만큼 금해야 한다. 다음으로 양반다리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바닥에 앉을 때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는 자세지만 관절에는 치명적이다. 양반다리를 하면 무릎이 130도 이상 꺾여 체중의 7, 8배에 달하는 힘이 관절에 실린다. 습관적으로 계속하면 연골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골반이 틀어져 고관절과 허리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의자에 앉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꼬는 자세가 좋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다리를 쭉 펴서 양쪽 발목을 교차해 꼬는 자세가 이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관절 비대칭은 물론 발목 관절 변형까지 일으킬 수 있는 자세이므로 자제해야 한다. 3. 중립 척추 만들기. 정상적인 척추는 S라인 커브를 그리고 있고 신체 동작에 따라 무리 없이 유려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척추가 앞이나 뒤로 너무 꺾이거나 옆으로 기울어지면 허리에 부담이 커진다. 그리고 보행 시 그 충격은 가중된다. 중립 척추는 이렇게 척추에 가해지는 압박을 최소화하도록 척추가 이상적으로 배열된 상태를 말한다. 젊은 무릎 만들기는 척추를 올바르게 세우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척추로부터 가해지는 하중이 무릎에서 심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척추를 바로 세우기 위해 늘 바른 자세를 취해야 한다. 4. 적정 체중 유지. 좋은 자세를 갖는 것만큼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1kg의 체중이 불어나면 통상 3에서 5배의 하중이 무릎에 가해진다. 5kg이 늘면 무릎은 20kg의 하중을 더 받는 셈이다. 과체중과 비만이 무릎 건강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알 수 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관절 건강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5. 무릎을 보호하는 허벅지 근육. 탄탄한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은 무릎을 보호하는 절대적인 존재다.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지면에서 받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근육이기 때문이다. 무릎이 안 좋다고 해서 운동을 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증이나 염려 때문에 움직임을 피하면 근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무릎 관절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다. 관절 보호를 위해서라도 허벅지를 탄탄하게 단련해야 한다. 6. 그 외에 주의해야 할 것. 굽이 높은 구두는 무릎 연골이 물렁물렁해지는 연골 연화증을 부르고 퇴행성 관절염을 가속화한다. 특히 하이힐은 신지 않는 것이 좋다.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릎 보호대 역시 지나치게 조일 경우 관절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를 기울인다. 걷기에 대한 궁금증. 무릎이 아픈데 많이 걸으면 무릎 연골이 더 손상되지 않을까요? 관절염 환자의 경우 예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치료법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의학 연구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움직일수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지요. 적절한 강도로 움직였을 때 통증의 정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많은 임상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보스턴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00에서 6,000보 정도를 걸었을 때 관절염 치료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움직일 때 통증이 느껴지는 사람은 흔히 해당 통증을 피하는 식으로 움직이는데 그럴 경우 점차 몸이 둔해지고 결국 해당 부위의 운동 능력을 잃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해당 근육이 약해지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죠. 허리나 무릎처럼 몸을 지탱하는 부위는 활발하게 움직여야 관절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걸어야 합니다. 걷기는 근육과 신경 기능을 유지하고 관절을 보호해 줍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매우 쇠약한 노인이나 혹은 심한 장애나 질병이 있어 거동이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연골과 관련한 재반 문제들은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오히려 증상이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골이나 관절이 불편하다고 걷기를 피하면 연골이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걷는 편이 낫습니다. 걸을 때 팔을 크게 움직이면 운동 효과가 더 좋은가요? 당연합니다. 사람이 걸을 때 자연스레 팔을 앞뒤로 흔드는 것은 일종의 본능입니다. 걸을 때 몸이 의도치 않게 회전하는 동작을 막아주기 때문이지요. 걷기 시작하면 발생하는 엉덩이 근육의 회전력을 팔의 움직임이 상쇄해주는 것입니다. 팔을 크게 움직이면 걷는 동안 균형감을 높여 낙상을 예방하고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해 혈당 조절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또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고 신진대사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팔꿈치를 L자에서 V자로 굽히면 운동 효과는 더더욱 올라가지요. 뒤로 걷기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앞서 관절염 환자도 적당히 걸어야 운동 반경이 커지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관절염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뒤로 걷기입니다. 뒤로 걸으면 앞으로 걷는 것보다 무릎 관절에 굽혀지는 각도가 훨씬 좁아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은 무릎 충격에 예민해 운동 자체를 꺼립니다. 하지만 뒤로 걷기는 발 앞쪽이 먼저 땅에 닿은 후 중심 부분인 발바닥 바깥쪽을 거쳐 뒤꿈치까지 부드럽게 지면에 닿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적습니다. 또 평소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사용해 몸 전체의 근육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효과도 있지요. 우리는 걸을 때 대개 허벅지 앞부분인 대퇴사두근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에 반해 뒤로 걷기는 허벅지 뒤쪽 근육을 발달시키고 힘줄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더해 에너지 소모량도 상당합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익숙하지 않은 동작을 하기 때문이죠. 자연히 운동 효율이 높아집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 넘어지지 않으려고 집중하면서 순발력은 물론 유연성과 균형 감각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요. 또 요통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뒤로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세우고 뒤로 젖혀야 하는데 이때 등과 척추가 평소보다 많은 운동을 하게 되지요. 다만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운동인 만큼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스팔트 같은 딱딱한 곳보다 잔디밭이나 흙길처럼 보드라운 바닥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 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